이번 시간에는 기본 도형 단원에서 점, 선, 면, 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점, 선, 면, 각을 이해하는 것이고 학습 요소로는 교점과 교선, 직선 AB, 반직선 AB, 선분 AB,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점, 각 AOB, 평각, 교각, 막곡지각, 직교, 수직 기호, 수직 이등분선, 수선의 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형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LED 전광판이 설치된 야구장이 있다. 전광판은 평면에 여러 개의 전구를 배열한 것으로 경기 상황 및 선수들에 대한 정보 등을 나타낸다. 전광판의 각 전구를 점이라고 생각하였을 때 전광판의 전구에 불을 켜서 그림이나 글자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전구를 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수많은 점들을 이용해서 선이나 선분이나 또는 곡선 등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앞에서 전광판의 전구 중 한 줄의 전구에 불을 켜면 선이 나타나고 여러 줄의 전구가 옆으로 모이면 면이 나타난 것과 같이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면 점을 이렇게 이으면 선이 되죠. 또 점이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곡선도 나타날 수가 있고 선을 여러 겹 이렇게 조밀하게 그으면 면이 생기죠. 이것을 평면이라 하고 또 세 번째 그림은 곡면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나 원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평면도형이라고 하고 직육면체나 원기둥, 구와 같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을 입체도형이라고 한다. 이러한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은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점, 선, 면은 도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삼각형 원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평면도형, 그리고 직육면체나 원기둥이나 구와 같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을 입체도형이라고 하고 평면과 입체도형은 모두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요소인 점, 선, 면을 도형의 기본이라고 한다. 즉 도형의 기본 요소가 점, 선, 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나타내 있죠. 점과 선은 두 도형이 만날 때도 생긴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교점은 처음 그림처럼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세 번째처럼 선과 면이 만나도 교점이 생겨나죠.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직선과 곡선의 만남도 교점이 생기죠. 또 다음 그림과 같이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한다. 이 교선에는 직선과 곡선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것을 교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냈고 두 번째는 평면과 곡면이 만났을 때는 또 곡선이 되는 교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이 만나도 즉 면과 면이 만나는데 입체와 평면이 만나도 교선이 생기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직육면체에서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은 모두 8개이다. 교점을 보면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이것들이 다 교점이죠. 그래서 꼭지점이 교점이 되겠습니다.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모두 12개이다. 자, 이때 교선은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오른쪽 입체도형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와 같죠. 그래서 4개가 되겠습니다.
교선의 개수는 모서리와 같다 그랬죠. 모서리의 개수와 같으므로 6개가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문제를 보면 우리 주변에서 교점, 교선의 예를 찾고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보자라고 했는데 우산의 안쪽을 보면 살과 살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있어. 살과 살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안쪽에 보면 이런 점들이 있죠. 이것을 교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면들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도 있어. 교선을 보면 면과 면이 만나는 것을 보면 이 살이 교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직선, 반직선, 선분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점 A를 지나는 직선은 오른쪽 그림처럼 무수히 많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서로 다른 두 점은 한 직선을 결정한다. 서로 다른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 AB를 기호로 나타내면은 선분 AB의 양쪽에 화살표를 해서 나타냅니다. 이 뜻은 A의 왼쪽과 B의 오른쪽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직선 AB 위의 점 A에서 시작해서 점 B의 방향으로 한없이 계속되는 반직선 AB를 기호로 시작점 A에서 진행 방향 쪽으로 화살표를 해서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더 보면 점 A에서 시작해서 점 B의 방향으로 한없이 계속되는 반직선 AB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또 직선 AB 위의 점 A에서 점 B까지의 부분인 선분 AB를 기호로 나타내면 AB 위에 바를 그어서 나타냅니다. 문제 2번을 보면 다음 도형을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1번은 A에서 B로 향하는 반직선이죠. 따라서 AB를 쓰고 시작점 A에서 출발해서 진행 방향 쪽에 화살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2번은 점 C에서 점 D까지의 부분을 나타내니까 선분이죠. 그래서 C와 D를 이렇게 바를 써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3번은 EF를 직선 EF, 직선은 양쪽에 화살표를 나타내면 되겠죠. 여기서 2번과 3번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DC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3번은 FE라고 하고 역시 직선을 나타내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도 같은 도형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ABC가 있을 때 다음 도형을 그리시오. 1번은 직선 AB죠. 그래서 이와 같이 A와 B를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되고 두 번째는 B에서 C로 향하는 반직선입니다. 3번은 선분 AC이므로 A와 C를 연결하는 선분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문제로 다음은 오른쪽 그림의 직선 L을 보고 세 학생이 이야기한 것이다. 물음에 답해보자. 태균이는 직선 AB와 직선 AC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직선이야.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ABC가 모두 직선 L 위의 점이기 때문에 직선 AB는 직선 AC와 같습니다. 은빈이는 맞아. 반직선 AB와 반직선 AC도 같은 방지선을 나타내고 있어. 은빈이도 맞죠. 왜냐하면 출발점이 같은 반직선이 방향이 같을 때 반직선은 같은 방직선이 되겠습니다. 성민이는 그럼 선분 AB와 선분 AC도 같은 선분이겠네 라고 했는데 선분 AB와 선분 AC는 다르죠. 왜냐하면 선분 AB는 A와 B 사이를 나타낸 거고 선분 AC는 A와 C 사이를 나타냈기 때문에 AB와 AC는 다르죠. 자, 그래서 세 학생의 대화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라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은 성민이죠. 잘못된 부분은 선분 AB와 선분 AC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2번은 직선 L에서 직선 AB와 같은 직선을 찾아 모두 말해보자 라고 했죠. 자, 그러면 같은 직선은 이것을
BA라고 해도 같은 직선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선분 AC도 되겠습니다. AC도 되고 또 거꾸로 한 CA도 되겠죠. 또는 BC도 되겠죠. 반대로 CB도 되겠습니다. 3번은 직선 L에서 선분 AC와 같은 선분을 찾아 말해보자 라고 했죠. 그러면 표현만 달리하게 되면 선분 CA를 하면 같은 선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점, 선, 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